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오늘 발표한 부동산 관련한 그 국민들에게 전하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4개 부처 에서 같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죠.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요 지금 기재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는 여기 세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쵸? 7월 28일 서울 광화문, 네, 서울에서 발표하셨네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해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궁금하시죠? 네,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7월 28일 오전에 배포가 되었네요. 담당 과장님과 담당자들 이름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가운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네, 4개 부처에서 나오셨죠? 그중에 기획재정부 내용 보겠습니다. 올해 초 어렵게 안정을 찾아가던 그랬나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다시 불안해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몇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 정책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매매가 더 올라요. 이거 임대차법 나오면 전세가 불안할 거예요. 하고 계속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이 방법이 맞다 하고 말하는 것을 무시한 채로 그렇게 가면 안 될 텐데요 하는 그 길로 꿋꿋이 또박또박 걸어가다가 결국 누구나 다 우려했던 그 상황에 도착했는데, 그럼에도 이거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주변이 더 잘못해서 뭐 나도 잘했다고는 못하겠지만 좀 내 잘못보다 다른 잘못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너네들도 좀 진정하지, 나도 좀 양보할게, 약간 이제 요런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어제만 해도 저희 전화하셔가지고 세상에 그 임대차 3법이 그 2+2에서 뭐 4+4로 간다는데요, 뭐 이런 말씀 하신 분도 계셨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더 막 넓어져서 이제 매매 거래를 거의 못하게 전부 다 묶어버린다는데요.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엄청 센 게 또 나올 것 같다. 매번 더 센 거 막 발표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지금 20몇 차례 나름대로 센 걸 계속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센 거 나온대? 그럼 우리 집값 또 오르겠네? 아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정부가 내놓는 어떤 정책에 대한 불신이 뭐 아주 팽배해졌다고 보고요.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번 이제 정권이 끝날 때만 기다리자.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마음대로 내비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또 상상하지 못할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참 모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새로운 어떤 대책들이 나왔다기보다는 오늘 발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앞으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제발 그냥 좀 믿고 기다려라. 집값이 폭등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집 살려고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좀 해라. 그게 뭐 거의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간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이라는 요 3가지 목표로 계속 이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었고, 오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접수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봐 우리가 공급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하고 말해요.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는 거는 실제로 공급이 있는 건가요? 앞으로 공급할 테니까 여기다가 너네 딱 그 발목 잡혀서 더 이상 딴짓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계속 오히려 더 불안함을 키우는 그런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공수표 남발 작전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이번 기말고사에는 뭐 전교 10등 안에 들어서 다 1등급 받을게 라고 공부는 안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엄마가 우리 애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려나 보다, 저렇게 전교 10등 안에 들겠다고 하는 걸 보니 뭔가 계획이 제대로 섰나 보다 라고 믿고 바라보는데요. 아이는 공부는 안 하고 네, 핸드폰으로 네, 계속 뭔가를 딴 걸 하고 있고, 실제로 문제를 풀고 외우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그걸로 잘 찍는 방법을 보고 있다. 이럴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결과도
당연히 잘 안 나오겠죠. 이런 어떤 공수표 남발 작전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좀 신뢰하기가 힘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 청년들을 위한 신혼, 청년 이런 젊은 층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많이 들어가고 기존의 중년층, 장년층 또는 청년층이 아닌 그 층은 오히려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우리 전세 살고 있는 집 팔으라며. 그래서 다 팔고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가 자꾸 오르고 있고 우리는 지금 막 이렇게 공급해준다고 하는 오피스텔, 원룸, 뭐 빌라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한 34평 되는 아파트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 학교 계속 전학 다니게 하지 않고 그런 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공급은 없고 원하지 않는 주택 공급만 계속 한다거나 또는 지금처럼 사전 청약에서 아예 기회를 좀 박탈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불만들이 좀 커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는데 가격이 자꾸 오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하고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나 또 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때문에 지금 아직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 수급.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공급이 많아야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그게 있죠. 이 지금 매매가나 전세가에 대해서 세종시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종시 너무 비싸구나. 비싸면 너무 비싸다고 느끼면 사람들이 쉽게 집을 사지 않습니다. 더 싼 곳을 찾아가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을 매수하러 많이 가셨습니다. 세종시만 보자고요. 집값이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액보다 너무 올라서 너무 비싸서 일단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이더시티 분양이 있었습니다. 분양 뭐죠? 공급이죠. 그래서 분양이 있으니까 그 분양에 일단 우리가 다 넣어보자. 그 기대를 가지고 내가 공급이 있으면 다른 기존의 매물들 비싼 매물들이 거래가 안 되니까 좀 금액을 낮춰서 내놓으면서 세종시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금액이 매도 금액이 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주택 매매가는 공급이 충분하면 매매가는 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종시가 지금 주택 공급이 이번 자이더시티 끝나고 나면 분양이 그렇게 자주 있거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만 보더라도 지금 공급이 세종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죠. 지금 오늘 그 청약 경쟁률 나와 봐야 아는데 어제 특공도 몇백 대 1이 나올 정도로 세종시에는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면 또 결국 매매가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전세는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분양한다고 해서 뭐 전세가가 떨어지나요? 전세가 분양은 이런 공급은 전혀 전세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세 가격이 영향을 미칠 때는요, 입주할 때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입주하게 될 때는 전세 가격에 영향이 있고 매매 가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뭐 나성동에 세종시 나성동에 입주가 많으니까 매매가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오히려 입주하고 그 전매 금지 기간이라던가 양도세 비과세 기간 기다리느라고 매매 물량이 안 나와요. 공급이 적은 거죠. 매매로 나올 수 있는. 그러면 오히려 매매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시점은 매매가가 떨어질 수는 없는, 그러나 입주를 할 때는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 금액은 떨어지거나 또 더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 나올 때는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는 기간이다. 분양이 이제 많을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주가 있을 때는 전세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대심리라는 게 있어요. 기대심리는 사놓으면 오를 거다 하는 기대심리죠. 근데 우리가 집을 샀는데도 안 오를 거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집값이
안 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전세를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사봤자 내 집값 떨어지니까 손해인데 전세는 그 돈 다 받고 나오는 거니까 오히려 전세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부동산은 사놓으면 오른다, 아파트 사놓으면 오른다 하는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꾸 더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꾸 아파트를 더 많이 산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을 막 손발을 지금 다 묶어놔서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다주택자들 찾으시는 매물은 전국에 다 뭐죠? 1억 미만 매물들, 지금 취득세 중과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비조정 지역에서 이제 싼 매물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가는 경우만 많은 것 같고, 실제로 그냥 지금 세종시나 이런 데처럼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지금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정부는 이 투기 수요를 다주택자만 투기 수요라고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수요자인데 지금 당장 들어가기 힘드니까 일단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그거 전세 내주면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 투기 수요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걱정해서 미리 사둘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장래에 미래를 다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는 집값에 관한 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나쁜 수요다, 나쁜 짓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두는 수요 X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 정책, 웬일로 정부 정책도 좀 잘못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황, 부동산 정책 진행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 향방 정부 의지 등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여건은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지금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계속 우리가 매진해 나가겠다.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생각하는 주택의 공급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아파트 말고 빌라,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도 일단 주택 공급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 지어서 하는 것만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에요. 주택 공급, 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매물이 많이 나오면 그건 공급이죠.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막 여러 가지 세금을 이렇게 막 퍼부으면서 팔라고 하는데 양도세를 막 계속 10% 20% 중과를 시켜버리니까 팔 수도 없어서 그냥 억지로 막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 물량들이 나오게 하려면, 그것도 공급이니까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를 그 중과하는 거라도 없애주면 그거를 팔 텐데, 그러면 충분히 공급이 되겠죠. 집에 충분히 뭐 쓸만한 뭐 그릇 같은 거, 또 옷 같은 거, 가구 같은 게 있는데 조금 뭐 한 2, 3년 돼서 좀 사용감이 있고 약간 낡았어요. 자, 그럴 때 이걸 계속 가구 같은 것들도 요새 리모델링을 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배치를 바꿔본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해야지. 좀 낡았으니 이거 말고 계속 새 거를 사자 하면 이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럼 도시에 있어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땅, 여기다가 그냥 다시 좀 새로 짓거나 해서 쓸 수 있는 땅이나 그거는 거기 있는 건물을 그냥 그대로 낡아가는 채로 그냥 둔 채로 옆에 계속 새 거를 지으면 나중에 지금 있는 도시는 점점 이렇게 슬럼화가 되어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우리 주변에 청주를 보던 대전을 보던 원도심을 놔두고 옆에 계속 그 신도시 아파트를 만들어가면 원도심이 공동화되면서 거기 되게 뭐 우범지역 같이 사람들 가지도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자꾸 이 정부는 지금 원도심 있는 것들을 이제 다시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옆에다 바깥에다가 새 걸 짓는 거예요. 그러면 원도심이 오히려 더 사람 살기가 나빠지는, 밉게 보이기가 이제 눈에 보이기에 나쁜 그런 도시가 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과거보다 이렇게 올해 입주 물량이 46만 호고, 뭐 평년 수준을 유지했고, 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 공급된다. 이렇게 엄청 공급할 건가 봐요. 23년 이후에는. 그때까지는 뭐 계속 좀 부족할 텐데요. 50만 호면 어느 정도 되냐면, 세종시 행복도시 내에 목표 그 세대수가 20만 호예요. 여기서는 조금 더 늘었죠. 1만 3천 호 정도 더 늘었으니까 21만 3천 호. 그러니까 매년 세종시 행복도시 아직 3분의 2밖에 완성되지 않은 세종 행복도시의 전체 수의 2배 이상이 되는 그런 그 공급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될지 그게 쉬울지 그것도 좀 신뢰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게 어떤 주택이 어느 지역에 공급된다는 건가 요거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자꾸만 주고 주변에 그런 친구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 없고 이런 걸 주는 게 싫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나를 도와줬어요. 나는 원하지도 않는 걸. 그 다음에 너 왜 안 고마워해? 그러면서 막 사람을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모는 사람이 가끔씩 주변에 있더라고요. 꼭 그런 것처럼 내가 먹기 싫은 걸 준 다음에 너 왜 이렇게 내가 다 줬는데 너네 안 먹고 이거 안 좋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급 위에 다른 요인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아까 얘기한 어떤 심리 요인이다. 과도한 수익을 원하는 그런 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근데 이거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집 산 친구는 몇 억을 벌었다, 몇 억을 벌었다 하는데 나는 집을 안 사가지고 그걸 못 벌고 전세 가격만 자꾸 올라가니까 결국 부부 싸움하고 난리 나고 뭐 이런 상황들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막 안 오르면 이런 과대한 수익 기대 심리가 없겠죠. 근데 자꾸 오르니까 이거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주변에 주식을 안 하신 분들 요새 주식 가지고 얼마 벌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과도한 수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나라에서는 주식하라고 좀 부추기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정책들이 오히려 부동산 말고 주식해라. 똑같잖아요. 거기도 과도한 수익 기대 심리로 다 나중에 날리고 나면 오히려 부동산은 적어도 내가 깔고 앉아 있는데 집이라도 남는데 주식은 날리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그쪽으로 몰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아마 비트코인 옆에서 돈 버는 거 보고 과도한 수익 기대 심리를 가지고 들어가셨다가 지금 거기도 난리 나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 근로소득만 가지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본을 이용한 어떤 수익을 기대하고 거기에 정보를 자꾸 얻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그 심리라고 생각돼요. 지금 사실 이 정부에 계신 분들 LH에서 왜 그런 토지로 이런 장난을 쳤으며 왜 여기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이셨으며 그랬어요. 본인들도 그런 어떤 수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었으면서 우리한테는 그런 기대 심리를 내려놔라. 이런 걸로 너는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불법 편법 거래가 발견됐다.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거 너네 했지. 나쁜 짓 해가지고 이게 올랐잖아. 자전거래 같은 거 했잖아. 하고 말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 건수가 아마 총 막 조사를 막 다 해서 한 74만 건 조사를 했더니 12건 정도가 나왔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부정을 저지른 거에 비하면 정말 미미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걸로 하면은 정치하신 분들 그렇게 장난친 거 그거 너네가 다 정치에서 장난쳐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거 얘기하는 편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고, 그래서 큰 폭의 가격 조정을 예전에 우리가 외환 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렇게 막 떨어진 적이 있었다. 지금도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오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네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해놓으면 그 금리 인상 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부담스러울 텐데 자꾸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사려고 하지 마라. 미국에서도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금리가 인상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고 집 산다고 해라. 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하락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현 주택 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비싸다. 이거 사실 그렇잖아. 우리도 다 지금 세종시 계신 분들 말도 안 된다. 무슨 세종시 아파트 값이 지금 그 금액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평가되었다고 다들 생각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뚝뚝 예전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좀 그만 아파트를 사겠다고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열심히 할 거고요. 택지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동성이 과잉 유입되는 걸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돈이 너무 풀리지 않게 해서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 40%밖에 대출 안 되고요. 다주택자들 대출 안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란 행위 못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모든 이상한 정책들, 제발 우리 얘기 듣고 같이 좀 합시다 했을 때 그런 말 하나도 안 듣고 혼자서 다 하더니 갑자기 야, 내가 혼자 어떻게 이게 혼자 되겠니? 너네가 우리를 도와줘야지 하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엔 국토교통부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정한 수요 관리와 충분한 주택 공급. 자, 적정한 수요 관리, 집 사고 싶은 사람을 자꾸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수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값 떨어질 거야. 사지 마. 집 너네 나중에 더 좋은 거 온다. 지금 사지 마. 이렇게 억지로 사고 싶은 사람을 억지로 눌러놓으면서 수요 관리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말 믿고 기다렸더니 집값 더 올랐네. 막 전세 쫓겨나게 생겼네. 이러다 보니 그 억눌려 왔던 수요가 오히려 터지면서 집값이 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했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주택 충분하다, 주택 공급에 좀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존 매물들이 나오도록 하는 정책도 같이 해야 하는데 잘 있는 예쁜 것들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들을 걔네들 묶어놓고 새로 지어줄게 이렇게만 하면서 임대주택 지어줄게 기다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주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러면서 수도권에 180만 호, 전국 205만 호 공급 계획을 이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네요. 네, 저희 아이가 네, 뭐 오늘 하루에 수학 공부 전부 다 하고 내일 또 국어 공부 다 하고 3일째 영어 공부 다 해서 3일 만에 모든 과목을 끝내고 전교 10등 안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제가 보기는 그렇다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31곳의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추고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 대단위 아파트 공급을 가시화시키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구에 연말까지 총 24만 호 확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과천청사 결국 여기다가 넣겠다 한 거 반대해서 안 됐고 태릉CC도 지금 안 될 것 같아 보이던데요. 뭐 어쨌든 8월까지 구체적으로 계획 확정 발표하고 신속히 착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1, 2인 가구 수요가 많고 이게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1, 2인 가구 수요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이 좁은 데 살고 싶을 것이다 하는 요 생각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1, 2인 가구 중에요. 3, 40대, 한 40대, 50대도 지금 1, 2인 가구들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 원룸, 1.5룸 이런 데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혼자 살지만 30평대 내지는 40평 정도 되는 그런 데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수입도 좀 되고 내가 지위도 좀 이렇게 있는데 굳이 오피스텔 뭐 원룸 이런 데 들어가서 살겠다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공급 물량을 잡으실 때 1, 2인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조그만 걸 공급해야 된다는 요 사고를 좀 벗어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로
청약 시점을 조기화하겠다. 자꾸 늦어지지 않게 빨리 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종시를 보면 이게 분양이 계속 나오면 매매가가 오르지 못한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조기화하겠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래 사전 청약하지 않냐. 근데 사전 청약은 어때요? 실제로 아파트가 공급이 되나요? 2, 3년 보통은 이제 한 2년 기다려서 아파트 들어갈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지금 사전 청약 때문에 지금 몇 년 기다려야 될지 몰라서 그분들이 이제 중간에 집 사지도 못하고 계속 전세를 떠돌아야 돼요. 지금 전세가 어떻죠?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 매물이 없어요.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실거주 하는 요건들 막 많이 나오는 바람에 전세 내놓지 않고 다 실거주하고 막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전세가 자꾸 올라요. 그럼 이분들 이거 들어갈 때까지 높이 올라가는 전세에서 허덕허덕 아마 상당히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 공급 물량도 확대 시행하겠다. 청년층 매수 수요가 많으니까 신규 주택 청약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 많이 짓겠다.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청년을 위한 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주택들을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언제까지 청년이 아니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을 거 아니라서 금방금방 넓은 평수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작은 거 지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작은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넘어가서 결국은 큰 집들 필요하니까 그 미리미리 만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네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10년 동안 전국 56만, 수도권 31만, 서울 10만 호 매년 공급된다니까요. 매년 엄청나게 지금 공급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좀 기다리세요.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어떨지 그것도 좀 의문이네요. 자, 그러면서 자꾸 불안한 마음을 국가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할지도 몰라요. 한다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힘드실 건데요. 대출 받아서 집 사면 안 될 텐데요. 하면서 더 불안한 마음을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해서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이루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가 정 안 되면 정말 뭐 정부 주도로 금융 위기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지 오히려 그게 더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시점이네요. 자, 금융위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간 부채가 급증하고 일부 자산 시장이 과열돼서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지금 상황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집 사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글로벌 금리 상승 시 뭐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급등하진 않겠죠. 금리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만을 위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는 없죠. 이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수출입에도 그렇고 외화가 들어와 있는 것에도 그렇고 외국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단순히 부동산 시장 때문에 막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미국에 올리는 거 봐가면서 움직여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금리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금리가 뭐 금융이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금리 상승 시 가격 조정이 맞물린다면 이 모든 게 if예요. 우리 뭐 가정법 시험 칠 때 엄청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죠? 만약 이렇게 되면 너 망할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집값 떨어질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너 오히려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너 이렇게 안 해야 후회 안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더니 다 후회하고 있어요.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서 잠재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할 거다. 너네 대출 많이 받으면 우리가 이제 너네 막 힘들게 할 거야. 이제 막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DSR 요거를 가지고 대출을 좀 조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이제 금융권에서 DSR을 가지고 40% 1금융권은 40%까지 대출이 된다. 2금융권은 60%까지 대출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 2금융권 주로 이제 보험사 이용해서 가계대출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옥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너네가 더 손해를 볼 텐데 막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서 활용해야 됩니다. 돈 대출 많이 받지 마세요. 레버리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부동산 투자 공부해 보신 분들 처음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 대출 받으면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요즘도 그런 분들 많죠. 굳이 야 이거 대출을 받아서 해야 돼. 나 현금 있는데 그냥 이 돈 다 주고 사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해서 대출이 없는 것도 또 뭐 내 자산 관리에 아주 탄탄하게 좋겠지만 내가 투자를 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다, 이득을 챙긴다, 수익률을 챙긴다고 할 때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전부 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뭐 매달 1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것보다 이거 대출을 받아서 얘를 나눠서 그 투자를 하면 같은 금액으로 대출 이자를 갚고도 수익이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레버리지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에서는 레버리지 너네 좋아하다가 망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사범들 단속하겠습니다. 너네 계속 이러면 우리가 시장 교란 행위로 해서 단속 강화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청약, 그러니까 청약 통장 매매. 요새 이거 청약 통장 매매 되나요? 저는 사실 부동산 이걸 하면서 요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안 될걸요? 위장 전입 안 된다. 그 다음에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거 이런 거 집중 단속하겠다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공 분양의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런 것도 단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쪼개기 같은 거 하는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하겠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이거 좀 제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비싸게 판매해서 막대한 전매 차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맹지, 자, 이 개발하시는 분들 맹지 사서 길 만들어서 여러분들 들어와서 집 짓고 사실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거 기획부동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정당하게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경찰에서도 투기행위 근절하는데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투기행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행위. 자, 지금 이번 정권은 뭘 투기행위로 본다고요? 내가 집 미리 사놓는 거. 그것도 투기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거 누가 신고하면 저 사람 나중에 집값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저 집 전세 끼고 미리 사놨어요 하고 신고를 할 건가요? 이거 참 애매합니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발표한 거 그냥 제 나름대로예요. 여기 제가 한 말 중에는 뭐 틀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 그냥 풀어놓은 거니까요. 그냥 오늘 박 소장이 뭔가 뭐 수다를 떨고 싶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